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이 인사말을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지 전혀 몰랐네요. 아무튼 IBKS 제17호 스펙까지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최종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BKS 제17호 스펙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봐야겠죠. 발기인은 솔트룩스 벤처스와 코너스톤 투자 파트너스입니다. 솔트룩스 벤처스의 지분율이 90.9%이기 때문에 솔트룩스 벤처스가 이번 실무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보니까 솔트룩스 벤처스도 왠지 낯이 좀 익죠? 작년 12월에 상장한 교보 스펙 11호에도 발기인으로 똑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전문 투자사예요. 이 정도로 보시고요. 임원진들의 경력을 한번 살펴보니까 솔트룩스 벤처스와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스펙의 대표이사는 이경준 님이라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공모주 관련해서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엄청 자주 접하게 되는 이름입니다. 이경준 혁신투자자문 대표님. IPO나 프리-IPO 이런 장외 주식 쪽 완전히 전문가시고요. 신한 제7호 스펙의 사회이사 그리고 IBKS 제15호 스펙의 기타 비상무 이사로 참여한 이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경력의 맨 마지막 줄을 보면요. 혁신 AI 신기술 조합 대표 펀드 매니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솔트룩스가 AI와 빅데이터 전문 투자사니까 이경준 대표님과 힘을 합쳐서 아마 AI 관련 기업을 합병 대상으로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있네요. 네, 다른 임원진들의 경력도 참고해서 살펴보시고요. 아쉽게도 스펙 합병에 직접 참여한 경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IBK 투자증권이 지금까지 상장시켰던 스펙들의 성과를 한번 살펴보죠. 총 1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2개는 상장 폐지됐고요. 11개는 합병에 성공을 했습니다. 합병 성사율이 69% 정도 높은 편에 속해요. 보면 그리고 12호는요. 2019년 12월에 상장을 했는데 스펙은 2년 6개월 이내에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고요. 남은 6개월 동안에 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소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기까지 남은 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직 깜깜무소식이라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네, 이걸 제외하면 13호와 16호가 남은 상황인데 17호가 성공을 하려면 앞에서 봤던 발기인 솔트룩스 벤처스와 이경준 대표님이 힘을 좀 내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IBKS 제17호 스펙은 예치 이율이 방금 전에 봤던 한국 10호 스펙보다 조금 높습니다. 1.3%를 가정했어요. 그래서 한 주당 반환 예정 금액도 2,079원. 공모를 통해서 내가 배정을 받았다면 상장 폐지 시에도 2,000원 플러스 79원 정도를 챙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건 1.3%를 가정했을 때고요. 그 중간에 금리가 변동이 되면 예치이율도 변동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제 공모 개요와 수요 예측 경쟁률 그리고 청약 한도 등등등 살펴볼게요. 총 25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 규모가 아주 작죠? 50억 원 규모. 그리고 예상 시가총액도 54.4억 원 정도로 스펙 중에서도 아주 소형에 속합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도 62만 5천 주로 많지 않고요. 청약은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 환불은 11일에, 상장은 2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카금융은 상장이 1월 16일, 바이오F DNC와 한국 10호 스펙은 21일, 즉 IBKS 제17호 스펙은 단독 상장이 되겠네요. 요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넘어가서 수요 예측 결과 보시면 우선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었어요. 1078.86대 1.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한국 10호 스펙도 비교해서 봤을 때 최근 대비해서 조금 높다 싶었는데 IBKS 제17호는 훨씬 높네요. 네, 스펙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났을 때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신청 가격 분포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그냥 2,000원에 결정될 것을 알면서도 초과한 가격을 적어낸 기관이 4개나 있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IBK 투자증권도 스펙 수요 예측 때 확약 신청을 안 받습니다. 16호 때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경쟁률로만 놓고 보면
간만에 기관들이 스펙에 큰 관심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 영상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공모 규모가 작을수록 의외의 성과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고요. 하나금융 20호 스펙이 최고가 4,875원까지 찍었었거든요. 거의 따상 근처예요. 이 정도면. 이 친구의 공모 규모가 6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IBKS 제17호는 규모가 더 작아요. 50억 원. 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나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 줄 수 있을지 괜히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무조건 급등한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가능성이 다른 스펙들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최고 성과는 상장일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며칠 뒤에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장일에 엄청나게 급등을 한 게 아니라면 조금 며칠 지켜봐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에서 한국 10호 스펙은 청약 한도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혹시 IBK 제17호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살펴보니까 다행히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IBK 투자증권은 청약 초일 전일까지 비대면 개설 고객이거나 청약 초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에 영업점 계좌 개설 완료 고객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서 청약을 하는 경우 150% 등급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150% 등급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대면으로 개설하셨다면 150%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46,000주, 9,20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것도 장점이기는 하네요. 네, 청약은 오늘까지 개설된 계좌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네, 넘어가서 배정 물량 보시면 균등 물량은 31만 2,500주, 수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IBKS 제16호 스펙 때 총 6만 건 이상이 유입이 됐었어요. 청약 건수가. 그래서 이번에는 인카 금융 서비스를 패스한 분들이 스펙에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8만 건 정도까지로 올려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아쉽지만 3주에서 4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몇 주를 받아야 의미가 있을지 대충 계산을 해볼게요. IBKS 17호는 주말에 끼지 않아서 이틀 뒤면 환불금이 나오고요. 그래서 토스 파킹 통장 2일치를 계산하면 약 8,530원 정도가 됩니다. 수수료가 없으니까 IBKS 제17호에 청약을 했을 때 기대 수익금이 8,530원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참여, 그렇지 않으면 패스를 하시면 되겠죠. 네, 한국 스펙 10호하고 비슷하네요. 네, 기대 수익률은 우선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선은 보수적으로 잡아놨어요. 기대 수익률 10%로 잡으면 45주 이상은 받아야 그래야 배정 금액이 9만 원이 되니까 10% 수익일 때 9천 원을 벌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대 수익률 20%로 잡으면 23주, 30%로 잡으면 15주,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에서 하나금융 20호 스펙처럼 수익률이 100%를 넘어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냥 3주 정도만 받아도 토스뱅킹 이자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 벤처스와 이경준 대표이사의 만남이라서 AI 관련 기업이 합병 대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 작용하고요. IBK 투자증권의 스펙들은 합병 성사율이 69%,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번 17호의 수요 예측 경쟁률 1078.86대 1,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고요. 특히 공모 규모가 50억 원으로 매우 작아서 하나금융 20호 스펙처럼 뜻밖의 성과를 가져올 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청약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상장일에 단독 상장이라는 것도 장점이고요. 네, 그래서 균등은 무조건 참여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비례까지 참여할 예정이고요. 많이 배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높은 수익률을 낼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만한 스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 계획은 IBKS 제17호 스펙에다가 비례까지 청약을 하고요. 내일 나레나노텍이 상장일에 어떤 성과를 보이느냐를 확인한 뒤에 바이오FDNC를 위험을 무릅쓰고 균등만이라도 참여를 해볼 것인지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나레나노텍의 수익 예측 결과가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수익 구간을 준다면 바이오FDNC도 한번 균등만 참여해볼까 싶거든요. 자, 그리고
한국 스펙 10호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50% 등급에 해당이 돼서 한도가 너무 낮습니다. 청약일의 경쟁률 보면서 유불리 따져서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너무 높으면 그냥 패스하려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리저리 잘 따져보시고 2월 둘째 주 청약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